이번에는 사건 사고가 있었던 전국의 섬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처음으로 답사를 할 섬은 전남 여수의 추도입니다. 사건 사고는 없었지만 한 괴담의 실제 장소로 가장 유력한 섬이었어요. 바로 마귀굴 괴담인데요. 2015년 유명세를 탄 이 괴담은 글쓴이가 아버지 삼촌과 함께 여행을 가며 시작됩니다. 낮에는 좋은 풍경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들었지만 밤이 되자 섬의 분위기는 바뀌어 버렸다고 합니다. 바람은 거세지고 온 사방에서 이상한 쇳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험한 분위기 속에 다른 일행의 비명소리가 났고 이상한 기분에 글쓴이의 삼촌이 가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삼촌은 돌아오지 않았죠. 선장님의 아내분께선 삼촌을 찾으러 가려는 아버지에게 지금은 마귀굴이 돌아다니니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삼촌은 날이 밝고 찾으러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삼촌의 안위보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에 수긍을 하고 있었고 납득이 안 됐던 글쓴이는 집 밖으로 삼촌을 찾아가죠. 글쓴이는 돌담길을 걸어가는 내내 손톱으로 쇠를 긁는 소리를 들었고 천식 걸린 노인네의 쇳소리가 귀를 찌으며 신경이 곤두설 즈음 돌담길을 지나는 검은 사람 같은 형체를 보았는데 겁에 질려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간 글쓴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길 기다렸죠. 그리고 아침 온 섬을 다 뒤졌지만 삼촌의 흔적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고흥군으로 돌아가 삼촌의 실종 신고를 했지만 삼촌을 찾을 수는 없었고 섬에 데려다줬던 선장님이 어업을 그만두며 섬의 위치나 이름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괴담을 두고 많은 설전이 있었지만 몇 가지 요소 때문에 추도가 유력한 괴담 속 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첫째, 고흥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1시간이 걸린다는 것. 둘째, 온 섬에 사람 키만한 돌담이 있다는 것인데요. 고흥 인근의 섬에는 돌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추도는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규영입니다. 저는 여수의 추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마귀굴을 쫓아서 이 장소까지 왔는데요. 여기는 낭도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약 20분 정도 걸렸고요. 제가 내려오기 전에는 이 추도가 어떻게 보면 마귀굴의 가장 적합한 장소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뭐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보이지가 않아요. 네. 네, 뭐 마귀굴에서 나오는 모래사장 그리고 돌담이 굉장히 높아요.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긴 합니다. 네, 제가 팔이 긴 편인데도 어떻게 보면 좀 적합한 장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와우. 와, 근데 어떻게 아무도 안 계실 수가 있지? 섬에는 주민이 극단적으로 적었고 높은 돌담이 양쪽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돌담길을 걷고 있으면 고립감이 강하게 들었죠. 조금 걷다 보니 인기척이 들려서 인터뷰를 부탁드리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그 추도에 뭐야 그 옛 이야기나 이런 거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혹시 그 1990년대에 추도에 혹시 몇 분 정도가 거주하셨을까요? 8, 90명 정도? 여기가 농사도 지었었어요? 11가구? 아, 7, 80명 정도? 여기 혹시 농사도 지었었어요? 다 저기 밭이다. 아, 이거 다 밭이에요? 그 배농사는 못해도 네. 다른 거 시금치, 고구마 그럼 혹시 90년대 항구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없었지. 돌 몇 개 나는 거 갖다가 징검다리 그러면 선생님 혹시 그 마귀굴이라고 아세요? 그런 역사는 여기는 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뭐 그 어르신들이 뭐 그런 얘기하시는 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저 낭도 보면 도깨비 불이 흩었다고 나네 거. 낭도에? 응, 요전 산 진짜 도깨비 부리는 거 아닌가 몰라도 네네네. 그리 했어요. 저기도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냥 다 붙어보여. 그런 거는 못 들으신 거죠? 마구굴이나 뭐 아니면은. 이따가 식사하고 여기가 저 천창가에 큰 집이거든요. 네네. 내려가면 자세히 물어보세요. 아, 그래. 아,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식사하세요. 밥 먹었어요? 아, 저는 못 먹게 했는데 어떻게 제가 또. 네, 괜찮나요? 나가서 먹으면 돼서. 아, 그래도 될까요?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어머. 아, 이리 오세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밥을 못 먹고 와가지고. 어디 갔는데? 인천에서 왔어요. 유튜브 제작하신가? 맞아요. 유튜브 찍고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원래는 인터뷰를 부탁드리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밥까지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정말 맛있게 든든히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다. 배고팠는데. 여기가 분교였나봐요. 와. 오, 뭔가 섬뜩하다, 소녀상. 식사를 마치고 주민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 궁금한 게 그 섬들은 돌담이 왜 이렇게 높아요? 여기는 바람이 겨울바람이 네. 보면은 맞바람 부니까 우풍 반경으로 돌담 높이 사는 거예요. 아 그냥 겨울바람 때문에. 뭐 바람 때문에. 그럼 모든 섬이 다 높겠네요? 추도만 높아. 추도만? 예. 그래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높아요? 다른 데는 없고 이제 여기 추도는 네. 그 바람 맞이가 다이렉트로 오니까 네. 그래서 돌담을 높이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높게 사는 거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 마귀굴, 마구굴 이런 거는 들어보신 적은 아예 없으신 거죠? 초롱불 켜고 살았을 때는 네. 그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있긴 했어요. 네, 그런 이야기가? 근데 지금은 이제 보안등이 다 설치돼 있어서 네. 그때는 그런 소리가 들린 적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네. 추도에서는 아마 그런 역사는 아직 그런 게 이런 게 없어요. 돌담이 높은 이유가 뭐 마구굴을 막기 위한 거다. 그런 거 아니고 바람 그런 거 막으려고. 아니고 네. 밤에 쇳소리 막 이런 소리는 바람 소리는 싱싱거리지. 겨울 되면 바람 소리가 막 쉐쉐 휘발 소리 나요. 섬의 괴담 같은 이야기는 없지만 바람이 거세서 돌담은 높게 쌓였고 그 바람이 전깃줄이나 송전탑과 부딪히는 쇳소리같이 거슬리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밤에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또한 CCTV가 없던 시절 범죄나 사고에 당할 위험이 많으니 흔히들 듣던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셨죠. 괴담을 모르던 주민분들 입으로 들은 내용이 괴담과 너무나 유사해서 저는 이 섬이 괴담 속 장소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연 마귀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찾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90년대에는 아마 CCTV나 이런 것들, 가로등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때는 호롱불 들고 다녔다. 근데 그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고 왜냐면은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언제 다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중간에 들어왔는데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미쳤다. 찾았다. 사실 제가 섬을 여러 군데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만에 찾아버렸습니다. 이러면은 분량이 너무 짧아지는데 실패하다 성공해야 되는데 이걸 찾아버려가지고 어떡하지 편의점이요? 네, 저는 지금 통영에 나와 있는데요. 내일 오전 7시에 배를 타고 국도에 들어갑니다. 지금 새벽 1시예요. 그래서 얼마 못 자고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오후부터 되게 많이 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좀 급하게 배를 좀 잡았습니다. 일단 좀 자고 일어나서 국도 출발해 볼게요. 와 진짜 크다. 이 섬은 트레킹이나 낚시를 위해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청우 일시내라는 종교의 본거지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문제는 89년부터 이 섬에 기도원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이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며 강제 철거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죠. 91년도에는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철거와 산림복구 명령을 받으며 산림법 위반으로 입건하겠다는 뉴스도 있었고 최근인 26년 4월엔 무허가 시설물인 모노레일과 도로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을 하다가 통영경찰서에 고발당했다는 뉴스를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변화가 없어 시민들은 모종의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증산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청우 일신에는 말세론을 전제로 신앙을 통해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며 섬을 점거하며 시작이 되었는데 교주는 이 섬에서 100일 기도를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섬에 신도들을 모았죠. 가정을 버리고 기도에 몰입시켜 주부 70여 명을 집단 가출시킨 사례에 더해 신도들은 기도원과 설비공사에 노역시킨다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다른 사이비 종파들과 유사한 점이 많고 최근까지도 입건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모습을 예로 들며 종교의 정체성을 두고 아직까지도 설전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섬을 도는 동안 선원분께 국도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국도에 저기 그 사이비 종교가 한 게 그 불법 점거예요? 불법 점거는 아니고 네. 그 섬을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만 몇 채 있었어요. 40몇 년 전 갑자기 거기에 종교가 하나 생겼어요. 건물을 짓고 네. 제가 알기로는 기도원을 지었다. 청우일 시내가 사이비예요? 아니 사이비는 아니고 사이비 같으면 국가에서 저걸 가만 놔두지는 안 하겠지. 처음 들어봐가지고 사실 청우일 시내를.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게. 시설은 오래됐어. 배를 타고 국도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구경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배멀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네, 1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근데 멀미 나가지고 조금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약 1시간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앞에 국도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오, 생각보다 크다. 오, 진짜 국도 규모가 굉장히 커요. 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보인다. 국도는 지금 사실 청우일 시내에 허가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물론 뭐 갯바위나 이쪽은 낚시를 하기 위해선 들어갈 수 있는데 항구로 배를 대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청우일 시내의 소유의 섬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섬 한가운데 저렇게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기도원으로 운영한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종교의 폐쇄성 탓에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볼 수는 없었고 접견이나 입도를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해서 당장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국도의 답사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했죠. 배에서 내리고 선장님의 추천으로 맛집에서 밥을 먹으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전남 고흥의 소록도입니다. 이곳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섬에는 아직까지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환자들이 받았던 차별의 기록을 남겨놓은 박물관까지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소록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소록대교가 열려서 차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것도 사실 대교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이 장소에 온 이유는 한센병 박물관에 오려고 왔습니다. 역사적 아픔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장소예요. 가서 차차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뭐 꼭 컨텐츠만 찍으려고 그러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 바다는 잔잔하네요. 한센병은 현재에 와선 쉽게 완치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선입견 탓에 차별을 받아야 했죠. 이곳은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병원이었지만 현실은 환자들을 데리고 강제노동과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이 병이 유전적 질환이라 여기며 환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강제로 수술하는 악습까지 있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후에도 차별은 개선되지 못했는데 한 예로 병원의 운영권을 노렸던 의사의 음모로 학살을 당한 일이 있었죠. 이후로도 치료약이 개발될 때까지 소록도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박물관 외부에는 환자를 가두고 고문했던 감금실이 남아 있었어요. 감금실. 대부분의 새창살과 문이 사라진 지금도 이곳은 너무 협소하고 답답했습니다. 너무 좁다. 그리고 진짜 어둡다. 네, 제가 이렇게 소록도에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공포의 장소라고 하면 그 어느 장소보다 공포의 장소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보다 공포스러운 장소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한센병 소개드리며 다음 섬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장항항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유부도로 들어갈 거예요. 유부도도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는 전기선이나 이런 게 없는 완전 무인도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배를 구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부도 들어가서 뵐게요. 이 섬은 철새들의 안식처로도 알려져 있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현장이 남아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여기 유부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 무인도는 아니고요. 주민분들이 아직까지 계시긴 하네요. 네, 우선은 제가 걸어 다녀야 되는데 유부도라는 섬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정문은 막혀 있는데 일단 풀 때문에 뭐 들어갈 수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담장도 높게 쌓여져 있다. 키를 넘는 높이의 담장입니다. 우선 한 바퀴를 좀 둘러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이쪽 들어가 봐도 돼요?
아니, 감사합니다. 뭐예요? 조개예요? 예, 파시는 거예요? 다 팔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예요? 12,000원. 그쵸, 이거 보고 나오면서 가져가도 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와, 완전 폐허가 다 됐습니다. 지금 20년 정도가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폐허가 됐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이렇게 좀 창고 겸으로 쓰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좀 느낀 건데, 모든 창문에 이렇게 그 철조망이 좀 쳐져 있어요. 복도 창문도 마찬가지고. 이야, 뭐야. 함부로 나갈 수가 없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현재 위치가 남자 기숙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그리고 중앙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치는 남자 기숙사예요. 옷가지들도 그대로 다 있네. 속옷도 보이고요. 작업일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네, 저희가 여기 온 이유기도 하고, 74년부터 97년까지 운영된 정신요양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수심원이라는 요양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장소는 1997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도가 한번 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폐쇄가 된 그런 시설인데, 여기는 섬이다 보니까 폐쇄적인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강제노동, 감금, 폭행, 인권유린 뭐 이런 것들이 자행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은 아까 봤던 호실들의 옥상으로 보이고요. 여긴 뭘까? 강당. 근무신조? 근무신조? 환자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며 양심과 성의를 다해 그들을 돌봄으로써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고 자신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이쪽은 아마 여자 기숙사 2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쵸? 규모가 뭐 장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1997년 기준으로 이제 문을 닫기 직전에 여기에 수용된 환자의 수는 101명이었습니다. 많죠? 그럼 아까 그 작은 방에 몇 분씩 계셨던 거지? 일단 뭐 많은 증언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원들의 몽둥이로 수용자를 폭행하는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언론의 취재 당시 폭행으로 인해 코뼈가 주저앉거나 갈비뼈가 부러진 채 생활하는 환자도 있었다. 근데 그런 직원들은 이러한 행위를 두고 그냥 제재 조치를 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쪽을 지나면 아마 여자 기숙사가 나오겠죠. 여기 좀 넓네. 아, 식당. 네, 식당이네요. 근데 식당 치고 왜 이렇게 작아? 100명이 먹을 만한 규모는 아닌데? 의무실. 여긴 좀 무섭다. 의사 가운이 다 그대로 있어요. 뭐 약도 있네. 내복약. 네, 이제 여자 기숙사 쪽입니다. 철문 봐도 적응이 안 된다. 이건 뭐야? 보시는 것처럼 뭔가 사람의 대우를 한 듯한 그런 생활관처럼 보이진 않죠. 화장실. 여기는 반대편 사람들이랑 눈을 맞추면서 볼일을 봤구나. 다 개방식이에요. 문도 없고. 아이고. 보시면 뭐 이불이랑 뭐 베개들이 좀 보이죠.
여기 구금되어 있던 수용자들의 증언이 끊임이 없습니다. 수년간 빨지도 않은 담요와 베개, 기자재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용을 했고요. 화장실 또한 굉장히 처참한 환경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빗물을 받아서 생활의 식수로 사용을 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당시 원생을 서로 싸우게 해서 죽거나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신을 가지고 막섬이라고 부르는 인근 섬에다가 그냥 뭐 안매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막섬이 여기 인근에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는 정신요양시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용된 원생들 중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어릴 적에 쑥을 캐고 있던 동생을 입소시켜버린다거나 또는 뭐 가족을 입소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을 버리거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일도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런 사건들을 벌인 원장과 측근들은 징역 2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혐의를 묻는 것은 불가능했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원장은 시골에 은거하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피해자다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합니다. 문이 닫혀있다. 사무실. 옷이 엄청 많아요. 일과표 6시 기상, 9시 취침. 안 지켜졌을 것 같은데? 와, 이게 밖에서 잠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어서 밖에서 안에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잠궜다. 아무튼 장항수시만 이렇게 다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과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부에는 운영 당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평범한 요양병원 같았지만 이곳에서 있었던 악행들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점심 드셔야지. 괜찮습니다. 밥 먹고 왔어요. 늦게 먹어가지고 아침에.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머리. 네, 수고하세요. 12,000원에 조기 2만 치렀습니다. 마을 자체는 굉장히 고즈넉하고 친근하고 그래요. 보시면은 저한테 밥 차려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섬주민분들이 그러신가? 보면은 밥 먹고 가라고 막. 제가 전에 갔던 저기 추도에서도 밥 얻어 먹었거든요. 비록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모두 정겹고 좋으신 분만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인천 옹진군의 백령도입니다. 여기는 처녀고개와 관련된 제보를 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영물인 구렁이를 죽이게 되고 이후 저주로 인부들이 줄줄이 죽었다는 내용과 그곳을 지나면 지금까지도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여성은 처녀고개에서 차에 치여 죽은 처녀귀신이라는 내용이었죠. 처녀고개를 찾아가기 위해 주변 분들께 질문을 하던 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고개가 옛날에는 산이었어요. 네. 산이었는데 그 산을 이쪽 저쪽으로 해서 일방통행이었어요.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산을 뚫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군부대에서 그 공사를 진행을 했거든. 근데 그 공사하기 전날 그 공사하는 그 군인 총지휘하는 사람 꿈에 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하루만 연기를 해달라고 그런 거야. 그 공사를. 군부대는 공사가 안 되지 않지 정해놓은 시간에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구렁이가 나온 거야. 그 공사하는 중에 구렁이가 이렇게 반이 딱 잘렸는데 그 구렁이를 그 사람들이 구워서 먹은 거야. 그 먹고 나서 그 이후로 사람이 죽었어요. 사고로. 많이 죽었어요? 4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그 기념 탑이에요. 처녀고개 위에 언덕 올라가서 네. 왼쪽으로 있어요. 아, 탑이 있어요? 네. 네, 저는 지금 백령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4시간을 들어왔어요. 차를 실어올 수가 없어서 일단 백팩을 메고 왔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하이바 자전거를 좀 빌려놨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생각보다 넓다 보니까 제가 걸어다니기엔 한계가 있어서 자전거를 빌려서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괴담 제보를 받았는데 처녀고개라고 나오더라고요. 네이버라던가 어디에 뭐 구글에 검색을 해도 위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보 내용에 여기 주민분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서 괴담의 근원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백령도입니다. 요.
저 죄송한데 뭐 좀 여쭤볼게요. 여기 주민이세요? 예. 아, 여기 그 처녀고개가 어디 있는 거예요? 걸어서 가려면 힘든데? 아, 자전거 있어요. 그러면 네. 계속 직진해서 올라가세요. 직진 쫙 올라가다 보면 네. 아마 마트 하면 놀 거예요. 좌측으로 마트. 홈마트 있죠? 그 저녁국이에요. 거기가 왜 처녀고개인지 혹시 아세요? 저기서 있어요. 그 사람 많이 죽고 뭐. 그래 혹시 예. 옛날에 뭐 네. 처녀 귀신이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가 쫙 지나가면 이 창기가 올라가, 창기가. 바닥에서요? 오싹하다는 거. 뭐 막 구렁이 얘기도 아, 있던데. 그런 거는. 마을 주민분들의 말씀을 따라 알려주신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홈마트랑 다이소 쪽에 도착을 했거든요. 여기서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언덕이 저기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저쪽을 한번 가보아야 될 것 같아요. 처녀고개 쪽으로 가던 중 위령비를 발견할 수 있었죠. 뭐 길이기 위해 뭐가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위령비가 있어요. 위령비가. 그런데 말씀과는 달리 위령비가 아니라 육려단 박재철 대령을 기리는 세강로 기념비였습니다. 기념비를 지나 쭉 달려왔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이후 주민분께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셔 다시 가보기로 했죠. 여기 처녀고개가 그 네이버는 안 나오던데 제가 여기 넘어오는 길이 처녀고개가 맞아요? 여기 넘어오는 고개는 아니고 그 다이소 가는 길에. 네, 다이소 지나서 가는 고개. 아, 그 혹시 왜 거기가 왜 처녀고개인지 아세요? 사연이 있어서 이제 딱 그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아, 거기 뭐 막 공사하다 막 구렁이 나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뚜뚜뚜뚜. 아직 14도입니다. 알려주신 곳은 차가 다니는 도로라서 조금 위험했지만 그 이상으로 무섭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위령비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저는 백령도의 처녀고개를 이렇게 물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기념비도 하나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도 좀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괴담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느 한 군인이 여기를 군용차를 몰고 고개를 넘어가다가 하얀색 옷을 입은 젊은 여자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는 보이는데 백미러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니 있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 여성분이 내려달라는 위치에 내려줬다고 해요. 근데 그 위치가 공동묘지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군인은 그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여럿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군부대에는 밤에는 이 고개에서 사람을 절대 태우지 말라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오래전에 그 고개에서 젊은 여성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신원을 알 수 없어서 근처 공동묘지에 묻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이 여성을 내려다 죽은 곳도 그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하고요. 이 제보를 받았고요. 근데 제보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보랑도 또 이야기가 비슷한 게, 미군이 한 주둔지를 건설하려고 했었을 때 구렁이가 나오고 공사 장비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다치고, 그런 이야기의 제보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제보 2개가 이 처녀고개로 섞여 있는 거를 시민분께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혼동이 옵니다. 처녀고개를 찾기 위해 몇 번을 왕복하다가 길을 알려주셨던 분과 다시 마주쳤는데 제가 다녀온 곳이 처녀고개가 맞고 이전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가운데로 도로가 크게 났는데 옛날에는 양쪽으로 일방통행길이었어요. 산을 가운데 놓고, 그때 거기 좀 음침한데 거기에서 당한 여자가, 처녀가 거기서 소나무에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처녀고개를 지나가면 그 처녀가 자꾸 나타난다고. 네. 그래서 그 사람 여자를 태웠는데 거울에는 안 나타나는데 실제로 뒤를 돌아보면 있다.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 여러 명 있었어요. 많았어요. 네. 그 뒤로 그 일방통행이 없어지고 가운데 대로가 크게 나오면서 가로등도 환해지고 그러면서 귀신이 안 나오는 거지. 이제는. 네. 괴담 검증을 위해 늦은 밤까지 혼자 다녀봤지만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녀고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민분들도 알고 있는 걸로 보아 진상과는 별개로 괴담 자체는 이곳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이렇게 전국에 사건, 사고, 괴담이 있는 섬들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뜬소문같이 괴담이 도는 곳이 있었고, 한국의 흑역사이자 아픔이 담긴 곳도 있는가 하면 폐쇄적인 곳에서 성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어려운 섬,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과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상 세상을 배우는 귀웅이었습니다.